아빠 이거 잠깐만. 어이, 왜? 이거 아이패드. 이거야. 여기 떨어뜨렸구나. 야, 이거 아빠가 유튜브로 돈 벌어서 엄마 몰래 사준 건데 이렇게 고장내면 어떡해. 아이폰도 사주고 아이패드도 사줬는데. 미안. 아니야, 잘했어.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또 컨텐츠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딸에게 사준 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 5세대도 아니고 6세대인데 네, 이렇게 깨먹었습니다. 터치는 되는 것 같은데 화면이 깨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 케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디스플레이만 한번 갈아줘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패드 6세대 디스플레이 교체 보니까 $200 좀 합니다. $200. 할인 기간에 사면 조금 더 싸겠지만 $200이기 때문에 환율 생각해서 관세까지 붙으면 거의 30만원 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 않은 가격이죠. 네,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중고 찾다 보면 40만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40만원 초반대 중고를 구매해서 외관은 좀 안 좋더라도 디스플레이만 깨끗한 제품을 구매해서 그 디스플레이를 여기다가 이식해 주고, 그리고 제가 구매한 그 중고 제품의 보드를 또 따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그동안 주로 해오던 보드만 가지고 예전에 화면 깨진 갤럭시 폰을 가지고 태블릿도 만들었었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일부러 깨트린 거 아니냐는 댓글이 간혹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돈을 들이면서까지 제가 이걸 부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복원을 못하면 또 이 아이가 쓰던 앱, 컨텐츠 이런 게, 사진 이런 게 남아있는데 또 잘못하면 또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아직 아이패드 미니는 구하지 못했고, 제가 이제 중고로 구매하면 그 보드를 이식할 이 제품 맥북 프로 13인치 2009년 미드 제품입니다. 지금 쓰기에는 너무 떨어지는 사양이죠. 이 아이패드 미니와 비교해도 정말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낮은 사양이고,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싹 드러내고 이 키보드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또 예전처럼 그냥 다 갈아내고 다른 키보드를 넣어야 되겠죠. 윈도우 계열의 노트북들은 아두이노나 틴시 보드 같은 보드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미 익혀서 할 수 있는데, 맥은 유튜브 인터넷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요거 한번 열어서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터치패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전에 제가 노트북 재활용하면서 터치패드는 했었는데 또 이 맥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또 할 수 없죠. 중고로 아이패드 미니를 구해오면 그 보드를 여기다 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도 13인치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풀 HD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저렴한 알리표 13인치 디스플레이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분해해서 여기 넣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두께가 과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지, 요거 뜯는 것도 또 쉽지 않고, 아무튼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도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중고 아이패드가 없어서 요걸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예전에 안드로이드 제품 하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허브, 타입C 허브, 그리고 또 이 디스플레이를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HDMI 연결해서 자, 이렇게 꽂고, 키보드나 마우스 혹은 터치패드 이런 걸 여기 연결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하고, 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터치패드로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버튼도 만들어 놔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4:3 비율이기 때문에 16:9 화면은 보통 사용 시에는 안 되고, 유튜브 풀화면이라든가 넷플릭스 풀화면, 그런 영상 볼 때만 풀화면으로 나오는 건 좀 아쉽죠. 그래도 이 고성능 보드 아깝기 때문에 활용하면 또 좋겠죠. 그리고 애플 펜슬도 물론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아이패드
맥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이거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암호를 다 꺼야 됩니다. 암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용 중에는 상관이 없는데 전원이 완전 꺼지고 나서 다시 켜질 때 그때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비밀번호 넣을 때는 이게 안 됩니다. 마우스가 사용이 안 되고 여기 화면에 터치가 지금 살아 있어서 숫자 키패드 위치를 대충 짐작을 해서 그렇게 눌러야 됩니다. 만약에 터치가 나갔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껐다 켜졌을 때 암호가 만약에 걸려 있으면 지문을 사용한다거나 화면 암호를 사용하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 보드만 활용해서 이렇게 미러링을 하려면 모든 암호를 다 꺼야 된다는 점. 보안상으로는 좀 불리하긴 하겠지만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될지 요건 조금 저도 자신이 없네요. 와, 이거 처음부터 아주 난이도가 정말 높은데 이게 이 유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와, 이게 유리가 또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칼 같은 걸로 파내기도 쉽지 않고 아무리 봐도 판에다가 유리가 깨질 것 같은데 처음부터 너무 난이도가 높은데요. 되든 안 되든 일단 도전해봐야 되겠죠. 와, 이건 애초에 아예 교환이 불가능한 파츠였네요. 이렇게 강력하게 접착돼 있어서 이거 깨지 않고 거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죠. 이 유리판을 하나 알리에서 주문해 놓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와, 처참하네요. 유리가 깨져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판 다 분해를 했습니다. 유리는 나중에 사서 끼워 넣어도 되고 임시로 그냥 시트지 같은 걸로 일단 임시로 붙여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넣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디스플레이 먼저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된 이 디스플레이 여기 뭐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보다 두께가 더 얇네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살짝 뭐 양면 테이프 같은 거 넣어서 두께를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아이고, 여기도 부러졌네요. 이 정도 부러지는 건 괜찮겠죠. 케이블도 무사히 잘 빼냈고 살짝 옆으로 이 정도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키보드 재활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적인 노트북들 안에 들어있는 키보드 단자는 보통 여기에 맞는 그런 단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또 맥은 전혀 다른 단자를 써서 여기에 맞는 이 기판을 과연 구할 수 있을지 뭐 이걸 또 구매하고 기다리고 하면은 너무 또 컨텐츠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키보드 재활용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가 트랙패드가 보통 제가 예전에 이거 재활용할 때는 여기 내부에 있는 납땜 접점 포인트에 납땜을 해서 했었는데 납땜 포인트도 전혀 없고, 이거는 재활용을 해야 이 위치에 정말 애매해서 무조건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참 쉽지가 않네요. 우선 키보드를 먼저 한번 열어봐야죠. 보통 다른 제품들의 키보드는 이렇게 바로 나사를 제거하면 드러낼 수 있게 돼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다 테이프랑 이런 걸로 마감을 하는지 전혀 애플스럽지 않고, 뭐 액정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은 본드를 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그야말로 뭐 분해하지 말라는 거겠죠. 뭐. 이게 뭐죠? 어차피 뭐 못 쓰는 거니까 그냥 열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죠. 와, 이 나사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몇 개야 대체. 이게 하나가 갈렸네요.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아이고, 안되네. 일단 뭐 이쪽부터 뜯고. 아이고, 네, 분해가 됐고, 자, 이제 뭐 방법이 없죠. 제가 그동안 다른 노트북 개조할 때처럼 뭐 여기에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를 요거 이렇게 다 잘라내고 넣어야 되겠죠. 자, 저렴한 블루투스 키보드 완전 똑같죠. 배열이나 뭐 이런 게 잠깐만, 이게 사이즈도 버튼 사이즈도 완전 같은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설마 네, 딱 들어맞습니다. 이런 행운이 있나. 네, 이 밑에 걸리는 부분들만 조금 갈아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운이 좋게 쉽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같을 줄이야.
자, 과연 이게 맞을지. 네, 쏙 들어간 것 같은데. 자, 과연 이 한영키, 요게 좀 달라서 방향키도 살짝 걸리고 디자인을 좀 해치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 살짝 갈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키보드를 정말 오랜만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배터리 회로를 만들 시간인데 5000mAh 19W짜리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면 이 배터리 하나가 아이패드 배터리와 같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한 번 더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면 아이패드 배터리 두 번 사용될 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이패드 1.5회 정도 사용할 때까지 디스플레이를 작동시키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10시간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매한 제품 배터리가 지금 100%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15시간 정도, 그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와 함께 이제 이 배터리 충전 모듈은 2셀, 3셀 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셀을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는데 허브가 작동이 안 되네요. 여기 아이패드만 장착을 하면 되는데 이 허브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냥 아이패드를 여기에 이렇게 직접 연결해도 되는데 이 허브를 사용하면 이쪽에 HDMI 외부 포트를 하나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갤럭시 폰을 연결해서 덱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도 연결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요 큰 거, 요건 또 작동이 되네요. 이게 자리가, 이게 상당히 사이즈도 커 보이는데, 네, 다행히도 뭐 기판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양면 테이프로 붙인 스텝다운 모듈을 옮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 해본 결과 여기 5V가 디스플레이와 아이패드 충전까지 같이 가니까 전력 부족으로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네, 그래서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스텝다운 모드를 추가해서 5V를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내부 작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아이패드 중고를 구해서 딸이 쓰던 액정 깨진 아이패드와 액정을 교체하고, 그리고 그 아이패드를 여기에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패드 미니 6 중고로 또 구매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깨진 제 딸의 아이패드 미니 6는 256GB 제품이고, 요거는 64GB라서 뭐 요것도 액정은 깨끗하고 바디 상태가 좀 안 좋은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런 제품이 또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40만원 정도 주고 상태가 좋네요. 개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그런 제품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 분해하다가 깨먹어서 이번에는 그냥 진작에 이런 걸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액정 분해하는 툴도 구매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게 훨씬 더 안전하죠. 아무래도 약간 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이 조금 더 액정 같은 거 깨트리기가 쉽습니다. 네, 점점 제작 비용이 올라가는데 아주 큰 적자가 예상됩니다만 뭐 재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패드 미니 6 여기 마찬가지로 다 강력한 뭐 양면 테이프라고 해야 될지 본드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잘 떼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케이블류가 이쪽 면에 있기 때문에 이쪽 면은 건드리지 말고 여기를 뗀 다음에 들어 올리는 식으로, 이쪽으로 들어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어쨌든 쉽지는 않죠. 이것도 하다가 디스플레이 깨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거 디스플레이 깨지면 이거 영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네, 다행히도 액정 이상 없이 다행히 잘 부팅이 됩니다. 네, 터치도 잘 되고. 야, 아이패드 다 고쳤다. 일로 와봐. 진짜? 야, 잘 됐. 자, 이제 고장내면 안 고쳐주고 안 사줄 거야. 미안해, 고마워. 이게 뭐야? 이게 또 끊어졌네요. 빼는 것도 정말 어렵게 뺐는데, 원래는 여기 이 두 접점을 연결해서 따로 스위치를 만들어서 맥북 프로의 전원 스위치를 누르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또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품 $6 정도 하는데, 이게 또 지금 주문하면 언제 올지를 몰라서, 요거는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이패드가 전원을 연결하면은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 달리 아이패드는 전원이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온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요거 없이도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 테이프에 본드에 이렇게 정말 분해하지 말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너무 분해 편의성이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전원 버튼 빼내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커버가 5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종류는 상당히 빨리 오죠, 알리에서.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드라이버를 여기 체결할 장소가 없어서 여기 좀 떠 있는 게 좀 에러이고, 카메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구멍도 뚫어놨습니다. 자, 애플 LED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디스플레이 뒤쪽에 그 철판을 벗겨내면은 사실 되긴 하는데 그게 좀 쉽진 않죠. 그러다가 또 파손될 위험도 있고. 이렇게 그냥 딱 펼치면 맥북이죠. 자, 그리고 측면 각종 포트들 여기 있습니다. 메인 전원, 그리고 PD 충전 포트, 그리고 아이패드 충전, 블루투스 키보드 페어링 버튼, 마이크로 HDMI 포트, 그리고 USB 포트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메인 스위치를 켜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 전원 버튼도 살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케이블이 거기서 그렇게 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전원 버튼 빼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게 참 아이패드는 점점 갈수록 개인이 분해하기에 너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고치지 말라는 거죠. 자기들도 못 고치니까 어차피 그냥 리퍼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우스 하나 연결하고 마우스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마우스로 사용하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이게 맥 OS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이 키보드에서 핫키를 이용해도 이렇게 홈 가는 것도 있고, 앱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아이패드 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러링 모드로 나오는 것도 또 아쉽고. 네, 그리고 아이패드 충전 스위치 켜면 네, 이렇게 번개 표시, 네, 충전도 이렇게 잘 됩니다. 자, 풀스크린이 되지 않아서 아쉽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유튜브 띄워서 설정해서 풀화면이 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풀화면으로 보면 좋겠지만 풀화면으로 했을 때는 이 아이패드 쪽에 컨트롤이 가게 됩니다. 정지라든가 뒤로 가기. 그렇기 때문에 뭐 풀화면으로 하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던 아이맥인데 그 당시만 해도 살짝 처음엔 불편했는데 뭐 쓰다 보니까 뭐 쓸만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훨씬 더 고해상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액정이랑 비교가 안 되죠. 자, 아이패드 끄는 것도 켜는 거는 이제 여기서 충전을 누르면 되고 끄는 거는 시스템 종료가 있기 때문에 네, 꺼졌습니다. 자, 제가 또 이걸 만든 이유가 또 있죠. 자, HDMI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타입C로 외부 출력이 가능한 기기 아무거나 연결해도 되죠. 뭐 닌텐도 스위치라든가 갤럭시 폰이라든가 네, 이렇게 덱스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놓고 터치패드처럼 사용하면서 덱스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유튜브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야말로 이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아이패드 꺼져 있는 거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네, 켜진 소리가 났죠. 자, 이렇게 오래된 맥북 프로를 아이패드 노트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전원 버튼 살리는 거 사실 케이블 다시 주문해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또 이게 지금 유리도 그렇고 시간이 정말 오래 소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카메라도 사실 케이블 4개를 따와서 USB처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윈도우 디바이스에서는 사용이 되는데 아이패드에서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이것까지는 개조를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키보드도 잘 사용되고 운 좋게 키보드도 딱 맞고 센스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게 아이패드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맥북 프로 한번 개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과연 세계적으로 몇 대 남았을지 모르겠는데